펄 박사는 월드 백신 콩그레스에서 토마스 어거스트 박사와 함께 연구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뭔가 발견했다고 하죠. 우리도 아니고 I developed initial indications in allergy. 바로 내가 알러지의 초기 징후를 발견했고 현재 아스텔라스에서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 10월 9일에 아스텔라스 홈페이지에는 공지사항이 올라옵니다. 아스텔라스와 이뮤노믹이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말이죠. 여기에 또 한 번 등장하는 게 바로 램프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것을 토마스 어거스트 박사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램프 기술을 토대로 이뮤노믹이라는 기업을 설립해서 함께 연구하던 도중에 바로 헐 박사가 알러지에 대한 어떤 것을 발견한 것이죠. 두 박사님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낸 순간이었습니다. 곧 아스텔라스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거 우리가 개발하고 싶은데요? 하고 말이죠. Exclusive, 독점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맺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기업들은 배제하고 아스텔라스에서 개발해서 상업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이뮤노믹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술의 장점을 알 수 있는데요. 치료제로만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치료제 또는 예방제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방약으로도 개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장점이 있느냐. 길레어드의 타미플루를 치료제뿐만 아니라 예방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매출이 급등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종플루 당시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타미플루의 처방이 급증했는데요. 타미플루를 예방약으로 처방받아서 몇 개는 일단 내가 삼키고 나머지는 집에 보관해두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길리어드는 대박이 터졌죠. 환자만 처방받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처방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퍼지자 곧장 한국에서는 사재기가 들어갔죠. 환자도 아닌데 일반인들이 일단 구입부터 하고 보는 겁니다. 예방약도 아니고 치료약의 가능성이 언급되기만 해도 이런 사재기 현상이 있는데요. 어떤 약이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은 발표되기만 하면 동이 날 겁니다. 신종플루 당시 타미플루처럼 말이죠. 이뮤노믹이 아스텔라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파이프라인도 알러지에서 치료약뿐만 아니라 예방약으로도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요는 더욱 클 겁니다. 왜냐하면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관심을 가지고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뮤노믹의 알러지 파이프라인은 얼마나 가치가 있었을까요? 당시 계약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금액을 보면 됩니다. 업프론트가 무려 3억 달러입니다. 3억 달러는 하나로 무려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일단 업프론트로 받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업화에 성공하고 시판이 되면 로열티로 10%를 받게 됩니다. 이걸 이뮤노믹이 아스텔라스로부터 받는다는 것이죠. 이뮤노믹이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0% 로열티는 꽤 많아 보이죠. 5%대도 아니고 말이죠. Net Sales, 순매출액이라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 매출액은 Gross Sales라고 하고 순매출액은 Net Sales라고 합니다. 둘 다 매출액인데 조금 다르죠. 누가 더 금액이 클까요? 총 매출액이 금액이 조금 더 큽니다. 총 매출액이 가장 상단에 있고 거기에서 몇 가지를 빼고 나면 순매출액이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뺄 것들이 없다면 총 매출액과 순매출액은 같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를 빼면 순매출액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디스카운트, 할인해줄 경우, 물건을 보냈는데 리턴, 다시 돌아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로는 애놀이라는 것이 있죠. 보통 우리가 할인하는 개념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총 매출액에서 애놀이 등을 빼면 순매출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면 수량이 부족하면 애놀이 한다고 말합니다. 수량이 부족하면 가격을 높여야지 왜 가격을 낮출까요? 가격을 낮추면 더 많이 팔려나가서 더 수량이 부족해질 텐데 말이죠. 원래 애놀이 뜻은 제값보다 높여 부르는 값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애놀이는 사실 가격을 더 높이 부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량이 부족해지면 가격을 높여 부른다는 뜻으로 애놀이를 쓴 겁니다. 그런데 처음 사용되던 뜻과 다르게 요즘에는 애놀이를 가격을 깎아서 사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싸게 할인해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뜻을 생각해 본다면 정확하게는 손님은 애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애놀이를 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놀이가 제값보다 높여 부르는 값이니까 이 높여 부른 값인 애놀이를 떼야 맞는 말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장사꾼의 입장에서는 애놀이를 붙이는 겁니다. 장사꾼은 애놀이를 붙이고 소비자는 애놀이를 떼는 겁니다. 장사꾼은 가격을 높여 부르는 것이고
소비자는 가격을 낮춰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놀이 하면 가격을 깎는 거라고 많이 쓰니까 할인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화점 등에서 진행하는 20% 세일 할인과 애놀이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계획된 것이냐 아니냐, 의도된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백화점이 소비자 가격 만원짜리 옷을 할인 가격 8,000원에 팔면 20% 할인된 건데요. 이것은 계획된 할인이죠. 매출 할인입니다. 그런데 고객이 자세히 옷을 들여다보니까 올이 나갔습니다. 하자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제값 주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할인이 들어갑니다. 1,000원을 더 빼줍니다. 이게 애누리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애누리를 떼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원짜리 옷을 7,000원에 살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 20% 할인은 매출 할인이고요. 두 번째 10% 할인은 애누리입니다. 2,000원 깎고 거기서 또 한 번 1,000원을 깎았죠. 둘 다 큰 개념에서 보면 원래 가격에서 가격을 깎는 디스카운트 할인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뺀 매출액이 순 매출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총 매출액과 순 매출액은 다릅니다. 할인이나 애누리가 들어갔다면 순 매출은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스텔라스는 바로 이 순 매출액의 10%를 로열티로 이뮤노믹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 그로스 세일스 총 매출액이었다면 로열티 금액이 조금 더 크겠죠. 그런데 넷 세일스 순매출액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로열티 비율이 10%로 높습니다. 하나를 양보하고 하나를 받는 셈이죠. 아마도 아스텔라스 입장에서는 총 매출액에서 공제할 것들이 좀 있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뮤노믹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일어날 때 공제할 게 별로 없다고 판단했을 테고요. 아니면 사실 둘 다 별로 상관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헐 박사는 알러지 백신에서 새로운 지평을 연 것에 대해 소감을 발표합니다. 헐 박사가 한 건 한 것이죠. 바로 이뮤노믹의 과학기술의 아버지인 어거스트가 개발한 램프 기술을 가지고 말이죠. 두 명의 뛰어난 박사님들이 힘을 합쳐서 성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헐 박사는 우리는 알러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바로 면역항암 치료입니다. 현재 이뮤노믹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하고 있는 분야죠. 이 또한 선택과 집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헐 박사는 알러지보다 항암 면역 치료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알러지를 개발할 거냐, 항암 백신을 개발할 거냐 고민했던 건데 알러지 치료제 백신은 아스텔라스에게 넘긴 것이고 이뮤노믹은 항암제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마치 과거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타미플루를 개발할 거냐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할 거냐 고민의 기로에서 타미플루를 로슈에게 맡기고 항바이러스제에 길리어드가 전념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헐 박사와 토마스 어거스트 박사는 함께 신약 개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반이 되었던 기술은 바로 토마스 어거스트 박사가 발견한 램프 테크놀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헐 박사가 한 번 더 진보를 이끌어냅니다. 알러지에서 뭔가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죠. 기술은 있는데 어디에 쓸지 발견한 것이죠. 기술은 어거스트 박사가 발견하고 적응증은 헐 박사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이뮤노믹은 이 성과를 가지고 아스텔라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게 됩니다. 업프론트로 약 3천억 원을 받게 되었고요. 아스텔라스가 상업화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순 매출액의 10%를 로열티로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